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서 생긴 편두통이라 생각하며 약 한 알을 삼키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신의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뇌출혈은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사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시해온 수많은 경고 신호의 결과물일까요? 오늘 우리는 란셋과 NEJM 등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역사적 연구들을 통해 뇌출혈의 실체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상식을 넘어 뇌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던 이른바 건강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국을 한 숟가락 뜨려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노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몇 분 뒤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뇌의 절반 가까이가 피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치명적인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1960년대 중반 의학계에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연구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혈압이 높은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 혈액을 뇌까지 보내기 위해 혈압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라 불리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는 고혈압이 뇌출혈의 압도적인 원인임을 데이터로 입증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명의 대상자를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하며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뇌 조직을 파괴하는지 밝혀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뇌출혈을 그저 운이 나쁜 사고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 뇌출혈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 심부에 위치한 가느다란 관통 동맥들은 높은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고혈압은 이 연약한 혈관벽에 미세한 꽈리 모양의 팽창을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샤르코 부샤르 미세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이 아주 작은 꽈리들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가 주목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의학계는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뇌출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SCI급 논문들에 따르면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만성염증이 혈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연구팀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가 뇌출혈에 숨겨진 방쇄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이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혈압 중심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었습니다. 즉 혈압 수치 자체보다 혈관의 유연성과 탄력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과 같은 특수한 질환들이 고령층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단순히 혈압약만 먹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유리처럼 깨지기 쉽게 만드는 이 질환은 정상 혈압을 가진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뇌출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작용 기전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혈액 뇌 장벽,
즉 비비비라고 불리는 아주 튼튼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어막은 혈액 속의 유해 물질이 뇌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터지는 순간 이 방어막은 무너지고 혈액 속에 있던 성분들이 직접 뇌세포와 접촉하게 됩니다. 문제는 혈액 자체의 독성입니다. 혈류 내에 있을 때는 생명수와 같던 혈액이 뇌 조직과 직접 만나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혈액 속의 철분 성분은 뇌 조직에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어 주변 뇌세포의 막을 파괴하고 괴사를 유발합니다. 동시에 혈압의 물리적 힘으로 인해 뇌 조직이 찢어지며 일어나는 1차 손상보다 이후 발생하는 2차 손상이 더 무섭습니다. 혈액이 뇌 안으로 쏟아져 나오면 뇌는 급격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두개골로 둘러싸인 뇌는 부풀어 오를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높아진 뇌압은 뇌간과 같은 생명 중추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뇌출혈 발생 후 몇 시간 내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급사하게 되는 해부학적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뇌혈관 주위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 세포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과도한 공격성을 보여 뇌 손상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뇌출혈은 단순히 혈관이 터지는 사건을 넘어 뇌 전체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연쇄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나 특정 약물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전 예방을 위해 흔히 복용하는 아스피린입니다. 물론 뇌경색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아스피린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혈관벽이 이미 얇아진 뇌출혈 고위험군에게 아스피린은 지혈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최신 리뷰 논문들에 따르면 자신의 혈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과 같이 혈액순환을 돕는 영양제들은 혈액의 응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영양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대량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산업계의 마케팅에 가려진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숨겨진 액상과당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를 유발하여 잠재적인 출혈 지점을 만듭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될 때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 상승은 이미 약해진 혈관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뇌출혈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처방전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침묵하는 혈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식탁 위에 있습니다. 포타슘, 즉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혈액 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내피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유연하게 만드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 높거나 뇌동맥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숨이 차는 고강도 근력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나 수영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발생하는 복압 상승은
뇌압을 순간적으로 높여 혈관 파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 역시 필수입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매우 교묘합니다. 잠깐 동안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일시적. 뇌허혈 발작은 혈관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MRA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구조적 결함을 미리 파악한다면 터지기 전에 예방적 시술을 통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 주권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출혈이라는 거대한 공포의 이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둘째,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혈관의 유연성과 탄력을 키우는 식단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특히 한쪽 감각의 이상이나 극심한 두통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싱겁게 먹는 습관, 오늘 아침 조금 더 걷는 실천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